제 소속은 한때 해군 출신이었던 만큼 바다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해군 특수부대, 특히 해난 구조대의 병사는 하루 일과를 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많은 생각들, 많은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요. 누군가는 체력 단련으로 시작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누군가는 수영을 하지 않겠는가? 혹은 누군가는 행정 처리를 하지 않겠는가? 많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병사들은 주로 매일 아침 물속에 들어가서 군함에 얽혀있는 밧줄을 제거하는 업무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보이시는 이 모든 밧줄들은 불법으로 설치된 어망들인데요. 실제로 저도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같은 동기와 번갈아가며 매일 주중에 바닷속에 잠수해서 해군 군함 밑에 스크류에 걸려있는 이 수많은 어망들을 제거하는 업무를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름, 겨울, 봄, 가을 할 거 없이 계절에 상관없이 매일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씩 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어망들이 설치가 될까요? 해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해 바다, 남해 바다, 서해 바다를 항해하면서 우리 바다를 지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다를 계속 골고루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바다는 군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객선도 사용하고 그리고 어업을 하시는 많은 배들도 그 바다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물을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 그물 끝에 여기에 그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표시를 하게 되는데 간혹가다 새벽에 불법으로 그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닷속의 자원이 많이 줄어들고 물고기 포획량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제는 조금 더 많은 물고기를 찾기 위해서 구석구석 찾아가다가 생긴 사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군 레이더에 비치지 않는 어망들은 사람의 육안으로 구분을 해야 하고 사람의 육안에도 한계가 있으니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대부분의 배들은 다 이렇게 스크류에 어망이 걸려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스크류에 어망이 걸려서 끊어지고 스크류에 어망이 휘감기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파손된 어망은 어부가 회수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바닷속에 버려질까요? 회수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느 지점에 어망이 찢어졌느냐에 따라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모두 바다 쓰레기로 버려지게 됩니다. 해군뿐만이 아닙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대부분의 해경의 배도 마찬가지고요. 대형 여객선과 선박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이 불법 어업에 의한 그물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바닷속에 그물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를 침전 해양 쓰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양 쓰레기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해안 쓰레기와 부유 쓰레기, 그리고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침전 쓰레기인데요. 이들이 단순히 스크류에 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안 사고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꽤 많이 우리 바다와 바다의 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에만 악영향을 끼치느냐? 아닙니다. 떠다니는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한 많은 생물들은 비닐봉투를 삼키다 뱃속에 걸려서 폐사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를 집삼아 살다가 거기서 감염되어 폐사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불법적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설치된 어망이 결국 인간에게도 피해로 돌아오고 바다를 해치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흔히들 지구온난화를 막고 우리 지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구의 허파는 아마존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나무다.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뽑으면서 지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나무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지구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70%를 흡수하는 건 바다가 하는 역할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산소를 더 많이 뿜는 것도 바다가 하는 역할이었는데, 우리의 바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조금씩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서만 오염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바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강에서 흐르는 물이 바다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공장에서 일어나는 생활하수, 공장에서 일어나는 산업 폐수와 그리고 각 가정에서 버려지는 생활하수, 그리고 축산 농가에서 버려지는 축산 폐수들, 그런 것들이 흘러들어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끝끝내 바다까지 흘러갔을 경우 오염이 심화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네, 후쿠시마에 관련된 방사능 처리수에 관련된 이슈도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태안반도에서도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생활하수나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오염 사례 외에도 적은 양이고 가끔 일어나는 일이지만 한 번 생겼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양의 오염을 일으키는 사건 사고들도 있게 되는데요. 저 또한 태안반도에서 기름 유출 사건 현장에 직접 봉사활동을 하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손으로 직접 바닷속에 잠겨있는 기름때를 닦고 손으로 직접 바위에 묻어있는 기름때를 닦을 때 주변에 아무것도 살아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 면적이 도저히 눈으로는 담기 어려울 정도로 제 시야 안에서는 깨끗한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서양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작은 사건 사고들이 모여서 바다로 모두 흘러가 모이게 된다면 우리 바다의 건강이 안전하다 할 수 있을까? 지금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 시점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잊어버린 소중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당연한 것들이 파괴되고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